거북섬 논란에 대해서도 제일 웃겼던 장면이 여기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고 그거 잘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안 돼요. 2번이나 얘기했어요. 시민들이 화났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자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나 보다. 관심이 있나 뭘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김문수와 대비해서 나도 뭔가 치적이 있다라는 거를 언급하려다 보니까 난 뭐 내가 준비해온 말 해야지 뭐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싶어요. 구자령 변호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요즘에 구자령 변호사가 유튜브가 잘 돼서 여기 안 나오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자,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구자령 변호사가 네. 유튜브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제 나름으로는 이제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잊을만 하면 하나씩 올리고 막 이래서 왜 제 거는 홍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영상의 맥락을 뭐 예를 들어서 원가 120원 이러다가 류병수의 강펀치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났네요.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관련해서 어제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나오면 이 내용은 또 다시 자세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토론회 보셨죠? 네. 2차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사람은 이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냥 뭐 획기적으로 변화가 없고 그냥 생긴 대로 논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 새면 밖에서도 새고 갑자기 막 다른 모습 보이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저번에 1차 토론회에서 드러난 게 본인 그대로구나.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이구나. 이게 그냥 계속이구나. 그래서 선거운동이 계속될수록 지지율이 이렇게 추세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무슨 뭐 호재가 터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누군가 항상 적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몸집을 키워온 정치인이었거든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기초제장이었지만 주목받았듯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누구 싫으면 저 사람 공격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온 정치인인데 이재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봤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말 잘한다 라는 얘기도 사실 토론에서 토론 잘했던 걸로 우리가 봤던 적은 없다. 누구 공격하는 말 때문에 뭐 시원하다. 옛날에 그게 이제 뭐 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켰는데 그분은 말을 잘했던 적도 없고 경제에 대해서 능력을 보였던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지식이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이 내려가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선이 지금 지지율로 보면 그 추세선이 좀 내려가고 있고 오늘도 보면 그 중앙일보에 보면 저기 칼럼을 보면 시시각각이라는 그 칼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겼다가 점점점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내용을 분석해 놓은 칼럼이었는데 제목은 유권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말과 주장의 신빙성을 갉아먹는 언행이 불쑥불쑥 나온다. 그래서 특히 본인의 안위와 연결되는 사안에서는 폭발한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심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서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중앙일보의 최현철 논설 사회부국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동의하시니까 인용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이 자신의 신뢰도를 깎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거가 본인으로부터 발생을 했어요. 말 뒤집은 거 뭐 한두 번인가요? 그래 놓고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못 알아듣네, 뭐 바보네, 뭐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뭐 진짠 줄 알았냐.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랑은 저는 절교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이게 지금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 오면은 본인의 행동으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게 뭐 내란에 대해서는 뭐 처단해야 하지만 특정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최근에 이제 발언은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했던 게, 최근에 그 뭐만 하면 다 내란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다 내란. 다 내란이에요. 내란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내란만 지금 처벌한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딱지 다 붙여놨던 그 내란에 대해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걸 주워 담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그 파기환송 나왔을 때도 조봉암 사법살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더니 현재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 내란이라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나 처벌 범위 내에 사법부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며칠 안 된 얘기랑 떠올려서 비교해 보면은 이게 말이 신뢰도를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면은 더 심해지겠지.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것들, 커피 한 값 120원 이런 것마저도 수습하지 않고 니네가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오만함까지 보이는데, 선거 이후에 당장은 선거 와중에도 심판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를 삼가해야 되는데도 오만함이 보이면 선거가 없을 때는 오죽하겠나,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론회를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뭘 질문을 하고 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금 의료재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받아 적는 척을 해요. 뭘 받아 적을 게 있었나? 저는 받아 적을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받아 적다가 참 극단적이시네.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 이준석 후보한테 자꾸 뭘 왜 그러시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질문을 이준석 후보가 한 거잖아요.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요. 도리어 또 질문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왜 훈계질이냐고. 그래서 보면서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그럼 내 의견은 이렇다.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아니면 그 15조 원인가 뭐 30조 원 얘기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3조 원이면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재정의 부분하고 이 부분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저는 그런 장면 보면서 예전에 그런 게 떠올랐거든요. 수업 못 알아듣는 학생이 항상 낙서하고 딴짓하거든요. 그러다가 교수가 이렇게 질문하면 엄한 소리하고, 이제 거기에 좀 이제 태도까지 안 좋으면 선생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질문하냐 이제 공격하고, 뭐 그런 정도 아닐까. 그럼 뭘 그렇게 적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멍한 표정 보이면 안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뭔가 하는 척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몇 개 받아 적는다고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항상 사람은 아는 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나온 게 그거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만큼 알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막 성내고 막 이러면은 인품까지 확인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팩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못 보는 거는 팩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거북섬 논란에 대해서도 제일 웃겼던 장면이 네. 그 선거 유세에서 발언이 여기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고 그거 잘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잘 다들, 안 돼요. 안 돼요. 2번이나 얘기했어요. 시민들이 화났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자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분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나 보다. 관심이나 있나 뭘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공실률 87%라는 거 수치까지 몰라도 잘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현장에서 분위기 봤을 때 아니요라고 했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적인 공감도 안 된 거예요. 감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랬는데 일단 나는 준비해온 말 있거든. 난 이 말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 안 하면 나는 이 시간 때우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 뭐 낙서해가지고 나오는 거 없잖아. 뭐 이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강박증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하고 경기지사의 이력이 겹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업적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때 뭐 했지? 아, 법카 논란? 그 밖에 뭐 있더라? 아, 뭔가 개발 사업 뭐 있지 않아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렇게 되니까 김문수와 대비해서 나도 뭔가 치적이 있다라는 거를 언급하려다 보니까 시흥에 온 김에 꺼낸 게 굳이 그거고 준비해 왔는데 아니요 그래도 난 뭐 내가 준비해온 말 해야지. 뭐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요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잘해가지고 굳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자랑하는 그래서 결국은 겁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맨날 뻔한 레파토리. 맨날 이렇게 되고 나서 공실률 87% 이거 팩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근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면 전국의 공실률이 87%래야 말이 맞죠. 전국에서는 뭐 한 10% 초반 뭐 이렇거든요. 유독 거기가 그러면 여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 인허가권자로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맞죠. 무조건 코로나 핑계할 것 같았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도 그게 된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거든요. 반의 반토막까지 지금 내려가가지고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라는 게 이 지금 정치적인 이슈 이전에 제가 정말 몇 달 전에 거북섬의 비극이라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논의됐던 거는 정치 이슈랑 전혀 상관없이 와 이런 투자 실패 사례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 그건 팩트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자랑입니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공감이 안 됐거나 아니오라고까지 또 그 현장에서 알려주는데 나는 하여튼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어? 네가 못 알아듣지. 왜 맥락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분은 여러 가지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구자령 변호사가 출연했던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종교예요. 커피 딱 120원 마시면서 이렇게 했던 이 클립이 예. 14만 조회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이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올리고 마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그 구자령 변호사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펀치 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 그 번지 점프를 하다의 주인공이 저렇게 새끼손가락 아세요? 그 몰라요 나는. 모르세요? 아니 근데 저도 저거 봤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저거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셨나 봐요. 맞아요. 알고리즘에서 추천 영상으로까지 뜰 정도였는데 저 조회수는 순전히 제가 발언한 게 아니라 썸네일과 앞에 편집하시는 제작진의 우리 제작진 노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밖에서 전달리지도 돌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내가 내 영상도 못 올리는 판에 사법부 독립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어이가 없어 했잖아요. 네. 대법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만들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박범계 의원, 사선 국회의원이죠. 사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0명까지 법관을 늘리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안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유시민 씨도 대법관 되고 김어준 씨도 대법관 되고 김재동 씨도 대법관이 되겠다. 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혈령 비혈령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여론이 안 좋았죠. 안 좋죠. 그 방금 전에 뭐 속보로 그거 법안 철회했다고 나오긴 하던데 이게 지금 선거라도 있으니까 선거 걱정해가지고 철회라도 하지. 아 이게 선거도 없으면 이런 거 그냥 뭐 다 일사천리로 하겠다. 지금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해놨잖아요. 그건 또 처리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건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수십 년간에 이어져 온 사법 시스템 다 바꿔버리잖아요. 수사권 조정해버리고 검수완박하고 뭐 이런 것들 이미 해버렸잖아요. 정당법도 자기들 돈봉투 사건 걸리니까 막 개정안으로 뭐 삭제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 칼로 누구를 찔러야만 나쁜 게 아니라 찌른다 그러면서 칼로 까딱까딱만 해도 이거는 잡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법안 발의까지 했으면 칼로 까딱까딱 한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선거에 악영향 미칠 것 같으니까 요건 좀 역풍이 있네 싶으니까 철회한다? 이건 소신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소신에 의해서 법안 발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법부 굴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법안 냈던 게 너무 명백하고 이게 또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이 독재 국가에서 했던 사법부 길들이기 방식이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코트 패킹이라 그래요. 코트 패킹. 코트 패킹. 코트는 재판부고 패킹은 이제 패키지 할 때 그 패킹인데 그 구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판사는 탄핵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을 설정하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빨리 퇴직시키려고. 그러면서 정년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신규 법관의 인원을 늘려요. 그럼 내가 집어넣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14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0명까지 늘리면은 16명 내가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잖아요. 14명을 그냥 고립시켜 버리잖아요. 이거 근데 역대 독재 국가에서 다 했던 방식이라 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고 제가 놀라운 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쁜 것만 갖고 배워와가지고서 써먹는 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가능한가. 이제 그 부분이 놀랍죠. 이게 무슨 나쁜 것도 참신한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건 진짜 나쁘다라고 모두가 역사적으로 평가했던 걸 그걸 고스란히 따오니까 나쁜 거고 놀라운 거죠. 이게 그 독재 국가에서 여러 차례 해서 문제되었고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었어요.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려 4선까지 해서 미국에서 가장 독재에 가까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 정책 뒤집고 사법부가 저항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판사 내보내고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막 14명까지 늘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모두가 다 이거 독재를 위한 거다. 독재를 위한 한 걸음이다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관철이 돼도 문제인데 관철이 안 돼도 문제예요. 그때 태어났던 게 뭐냐면 사법부가 이러다가 사법부가 완전히 박살나겠다라고 해서 박살나면은 이건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맞춰야지 이렇게 길들여져 버렸고 그때 나왔던 게 사법 소극주의.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대단한 이론이라도 있는 듯이 사법 소극주의의 이론상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론이 만들어졌던 게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찢어발기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판단을 조금 이제 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길들이기의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렇게 법안 발의해서 칼을 막 휘둘러요. 까딱까딱. 너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찌를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이면 사법부 지금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15일로 잡았다가 한 달 뒤로 넘겨버렸죠. 이제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길이 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 사법부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느냐.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나마의 뼈대는 남겨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사법 소극주의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상권 분립이 이제 그만큼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죠. 대표 회의가 있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자, 법관들은 진짜 시대의 양심입니다. 시대의 양심인데 제발 시대의 양심답게 제발 시대의 양심다운 판단과 양심다운 입장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자량 변호사가 워낙 판단력도 뛰어나고 또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10시부터 시간을 20분 앞당겨 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아침 그 앞에 그 우리 구자량 변호사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솔직하게 다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이준석 후보는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싫대요. 안 해. 싫어요.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구자량 변호사는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지지율 마지막 순간까지의 지지율 가지고 결정할 거라고 보고 지금 아니라는 말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순간 후보에 대한 그 지지가 꺾여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끌어모으고 그걸 놓고서 단일화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지 극대화되는데 내가 지금부터도 나는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라면은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지 응답을 하나요? 안 하기 때문에 저거는 속으로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마저도 단일화 생각 있어요라는 얘기 못 해요. 저거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거는 지지율이 정말 어떻게 절묘하다. 10%딱 지금 걸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가 1차 관문이라고 많이 얘기했었고 만약에 이게 다음 토론까지 해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아니면 정말 많은 걸 얻어내거나 그리고 만약에 10%에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발목 잡히는 너는 제2의 심상정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러면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합당이나 이런 걸 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개혁신당 그 스스로 꾸려나가기에는 10% 미만이면은 선거비 보존에 문제가 있어요. 선거비 보전을 전혀 못 받거든요. 예전에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유승민 후보가 6%대 얻었을 때 선거비 보전을 못 받으면서 당이 유지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었고 흐지부지 이제 지금 와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는 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현실적인 고민까지도 있다. 정치력은 지금 위상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후일에 대한 도모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지금 이거를 당선 가능성을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무리죠.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지금 쳐져 있는데 나는 그래도 돈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래에 대한 기반이 되는 거를 노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 퍼센트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발언을 봐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 얘기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날이 서 있지 않거든요.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어요. 정말 뭐 막 윤석열 후보 뭐 찍는 분들 아주 1년만 지나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그러고서 투표용지 인쇄되고 나서 단일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두 후보의 그 발언 주고받는 게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머릿속에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궁금합니다. 네? 하세요. 아니, 또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판단할게요. 또 저는 욕 먹어요. 저는 하도 욕 먹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를 한 10몇 년 이상 봤잖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어려울 때부터 저는 봤고 그래서 봤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쭉 정치인으로 쭉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냥 평론하면서 계속 낙선하면서 쭉 있는 과정부터 전 다 봤기 때문에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그냥 평론할 때부터 그냥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말을 바꾸는 저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봤던 이준석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가요? 노원의 아들이라서 노원에 뼈를 묻겠다고 했던 분 아니었나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구나. 아, 나 그걸 잊어먹었네. 그러면 제 전제는 다 틀린 건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저는 그렇게 뭐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정치적 유연성으로 평가해서 표현을 포장을 해줄 수도 있다. 상황은 변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게 정치인이죠. 나 그래서 구자료 변호사 뭐 얘기하면 안 돼. 그냥 한 방에 그냥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냥 난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렸네. 정치에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 말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궁금해요.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지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다예요. 그럼 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이준석 후보가 뭐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했던 말을 그게 번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긴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노원을 지킨다고 했는데 안 지켰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결단마저도 바꿔왔던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무당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 이렇게 검색해서 무당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건 무당의 영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정치적인 고려 요소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택은 항상 절대란 말은 절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뭘 사과까지? 제가 그러니까